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지역 산타 클라리타에 있는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오늘 오전 7시 38분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안인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중태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38분 산타 클라리타 소거스 고등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16살의 일본계 아시안인 나다니엘 데노스케 버로우는 45구경 반자동 권총을 가방에서 꺼내 학생들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총탄에 쓰러졌고 이들 중 16살과 14살 남학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중태에 빠졌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위독한 상태입니다.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오늘이 생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 포함 6명은 모두 소거스 고등학교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인 7시 38분은 학교 등교 시간으로 캠퍼스 안에서 총성이 울리자 교문에서 밖으로 뛰어나간 학생부터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은 경찰과 부모님에게 전화를 거는 등 사건 발생 당시 2,400여 명의 학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쉐리프는 911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nd within 2 minutes at 7:40, our first units arrived on scene and encountered in the quad area of the school multiple victims, gunshot wounds. 사건 발생 직후 무장 경찰들이 도착해 학생들의 손을 들게 하고 밖으로 대피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상자를 급하게 옮기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쉐리프는 범행에 사용된 실탄이 빈 45구경 권총을 현장에서 회수했고 감시 카메라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용의자의 어머니와 여자친구,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We did identified who the shooter was through first-hand witnesses, video surveillance. We confirmed it. We then executed a search warrant at the residence of the suspect.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법 집행기관과 응급출동 요원들의 권고를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빼돌려진 자산 대부분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불공정한 외화 반출을 억제시키기 위해 은닉 자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까지 책정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주주신분으로 법인에 채무를 지게 만든 자, 이들을 일컬어 금융부실 관련자라 부릅니다. 부실 관련자들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를 추적해 추심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외에서 환수한 금액은 모두 712억 원. 이 중 미국에서 환수된 금액은 전체 해외 환수금의 70%에 달합니다. 해외에서 39건의 신고가 있었고 지금까지 130억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실명 신고자들에게 최대 30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릴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분은 완벽하게 지금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예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외 예금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잘 지켜서 해외 예금 신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고를 안 된 경우에는 그런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별히 주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금융부실 관련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 재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의 신속한 환수를 위한 신고가 절실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A타임스와 LA 비즈니스 카운슬 인스티튜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려 95%의 응답자가 노숙자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박시몬 기자입니다. LA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숙자 문제를 꼽았습니다. LA타임즈와 LABCI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95%가 노숙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901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을 보면 참여자 중 74%는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심각하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노숙자는 지난해 비해 12%가 늘어난 5만 9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3만 6천 명이 LA시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는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LA시에 있는 노숙자 중 75%가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자 중 60%는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지역에 텐트를 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41%는 강한 부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이어 주택 문제를 심각하다고 꼽은 참여자가 뒤를 이었는데 이 중 60%는 매우 심각, 25%는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교통 문제는 58%가 매우 심각, 30%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가 65%, 공립학교 수준과 세금이 각각 57%로 조사됐으며 치안 문제는 53%, 이민 문제 47%, 그리고 대기 오염과 일자리 등 경제개발, 녹지공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USC에서 올 가을 학기 들어 학생 9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의 사망이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LAPD가 숨진 9명의 학생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약물 과다 복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오피오이드와 처방약 등의 혼용으로 인한 약물 중독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롤 폴트 USC 총장 역시 연방학생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 사망자의 조사 범위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LA 경찰국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oward realizing our vision of a public bank. The public bank was, to be sure, one of the first major policy proposals I unveiled, and I have been anxious to make progress on it. And now we will. 이에 따라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30일 이내 첫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후 1년 안에 공립은행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은행감독국의 승인을 받으면 2년에서 3년 안에 설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17년 주지사 후보 시절부터 공공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공공은행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예금으로 유치해 주민들에게 주택과 학자금 융자를 낮은 이자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은행 설립 지지자들은 일반 은행들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한다며 중저소득층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은행은 주주이익 창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공공이익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도 정치 부패와 관련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뉴저지 은행연합은 공공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그 영향력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공공은행이 설립된 주는 노스다코타가 유일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오래도록 추진해온 공공은행이
뉴저지주에 설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LA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다운타운 트레이드 테크니컬 컬리지에서 연설한 뒤 오후 5시부터 웨스트 LA와 퍼시픽 팔리사이즈에서 연이어 열리는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주류 판매업소 밀집 지역에 더 이상 주류 라이센스 발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LA 주민위회에 올라왔습니다. 약물 알코올 정책연대 DAPA는 과다한 주류 판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웰빙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인타운과 사우스 LA, 보일 하이츠 지역 등이 포함된 지역에 주류 라이센스 발급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0,000짜리 슈퍼로또 플러스 복권이 리버사이드의 한 스모크샵에서 판매됐습니다. 6자리 숫자를 모두 맞춘 행운의 주인공은 일시불로 $52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올해로 15년 연속 결의안이 통과된 건데 여기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류현진이 어제 발표된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투표 결과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결과가 잘못 발표돼 공동 2위였던 류현진은 이후 사무국의 정정으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아시안 최초로 1위표를 한 장 받으며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